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지긋지긋한 700원, 725원, 750원. 자, 이 박스권 라인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모습. 정말 지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들고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 코인의 계속적인 긍정적인 이벤트들은 쭉쭉 나오고 있죠. 자, 일본의 은행들은 리플의 도입 준비가 거진 끝났다. 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날짜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어떠한 내용인지를 보게 되면 해당되는 일본 은행들, 일본의 시중 은행들은 리플의 파트너사인 SBI 그룹에 따라서 2025년까지 모든 은행이 리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언급했다. 자, 리플은 이제는 주류 사용의 가능성을 점점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두 가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 관련된 리플 코인에 관련된 움직임 또한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리플 코인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계속적인 바닥 구간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을 가져올까? 자, 이 부분이 우리를 좀 지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들겠지만 리플 코인의 모멘텀 그 부분은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솔라나 ETF 그리고 리플의 ETF까지도 트럼프의 승리에 기대한 콜 옵션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말인즉슨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두 후보가 11월 5일 날짜로 대통령 선거에 나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시장의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갔죠. 또 하나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노선을 바꾸면서 이제는 친가상자산 시장에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져올 것이다. 근데 콜옵션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점치면서 리플의 ETF도 급물살을 타면서 갈 것이다. 물론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 또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달라질 게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20원, 725원 왔다 갔다 하는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우리는 탈피를 해야 될지,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올지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은 어떤 겁니까? 목표가입니까?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그 부분인 거고 매수와 매도의 관점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리플 코인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은 1,500원 이상에 있다, 2,000원 이상의 매입단 갖고 있다. 가만히 내 매입단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에 집중해야 되겠죠. 오늘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직접 잡아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부분들 문자를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문자를 넣어주신 것도 무료고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니까 먼저 문자를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플의 CEO는 뭐라고 합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주요 암호화폐 규제의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10월 25일 날짜로 나온 뉴스 내용입니다. 자, 리플 CEO를 두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아니면 가상자산 시장에 SEC와 대변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두 가지의 분류점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11월
11월 5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확실한 이 친가상자산 시장에 어떻게 변화될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으시다. 그러니까 SEC가 미국의 증권위원회지만 니플 코인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같이 압박하고 있지만 니플 입장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의 일개 기관인 SEC 또한 항소를 했지만 이 부분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 니플, SEC 관련된 부분 또한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 니플이 고래의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고래들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길래 이렇게 바닥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할까? 이 부분도 체크 한번 해드리면서 앞으로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이 부분만 명확하게 판단해 보시면 확실한 수익 구간은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니플 최근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니플의 커스터디 사업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인프라 확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지난 10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리플이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커스터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 구축 이 두 가지 부분이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 이 커스터디 같은 경우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본 은행이 이제는 리플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2020년도 이후에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죠. 커스터디는 우리가 수탁 그리고 보유하고 보관하는 부분을 말하거든요. 이 수탁 사업을 한다는 건 은행처럼 이자를 내려줄 수 있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커스터디 이 수탁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리플은 계속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부분 또한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 비율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1대1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 달러가 유입되는 부분을 동일하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코인 시장에 확실한 자산 규모가 이동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게 바로 니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니플, 고래가 당연히 눈독 들릴만 하죠. 니플 같은 경우는 고래의 등장과 이 보안 강화에 따라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0.60달러의 저항선을 도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고래가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 니플 관련해서 ETF 말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ETF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렸던 고래가 등장했다.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이 ETF가 나올 거라고 한다면 기초자산이 니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니플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고래 또한 어떻게 매수를 할까요? 바로 매집 라인을 구축할 수밖에 없죠. 자, 매집한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뉴스를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근데 중요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열광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ETF라는 건 펀드이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근데 고래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높은 단가의 위치에 있어.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어야 되겠죠? 말 그대로 가장 큰 수익권을 만들기 위해선 저점에 매수하는 게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최저가에 해당할 때 해당되는 ETF가 나온다. 그 말은 고래들은 저점 라인의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월간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거. 이 매집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집이라고 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매수와 매집은 확실히 틀린 의미라는 거. 고래들은 이 매집을 하지 시장가로 매수하면서 단가를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래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이 고래들 또한 수익 구간을 크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확실한 저점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움직인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말 그대로 니플 코인이 확실하게 고래들의 자금에서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확인되죠. 업비트에서 미지의 지갑으로 2천만 개의 니플이 이동되었다. 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된 건 무엇을 말합니까? 매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매집을 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죠. 고래가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 700원대, 720원대, 뭐 750원대 이때만 계속 왔다 갔다만 하니 답답하죠. 근데 이 답답한 것을 고래들은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 왜? 답답해야지 개인들은 매도가 나올 것이고 그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고래들이 다시 재매수하는 자전 거래를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고래들은 이렇게 자전거를 돌리면서 그들의 비중을 늘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9월 달부터 현재 시점까지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 확인되고 있죠. 9월 14일 날 니플의 대규모 매도, 9월 16일 매수와 매도 어떤 부분이냐? 9월 달 들어서 니플의 매도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10월 3일 날 6천만 개의 니플이 매도가 되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매도가 되었으니까 이건 정말 시장에 안 좋은 이야기다. 우리도 매도해야 돼서 해당되는 니플을 버려야 된다. 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거래를 해보셨고 코인 거래를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블록 딜 이 부분이 뭡니까? 바로 대량으로 매매가 됐을 때 딜을 해서 우리는 매도를 한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대량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당연히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 6천만 개의 니플이 매도가 되었을 때도 생각해 보시죠. 6천만 개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개인이 있습니까? 절대 개인은 없죠. 근데 블록 딜을 한다는 건 단가를 조금 더 디스카운트 해주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에서 계속적으로 매력적으로 된 단가를 확인했기 때문이네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 6천만 개의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안 좋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 물량을 그대로 매수한 고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우리는 블록 딜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알게 되면 당연히 고래들 또한 이렇게 그들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서 이 박스권 라인을 계속적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이 어떤 건이었습니까? 지난번 두 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거는 SEC 건. 지금 이거는 뭡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벤트가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다가도 다시 끄집어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 이렇게 현재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미국의 정치판이라든지 현재 시장은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투자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면밀히 분석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해드렸던 이유는 니플 코인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이나 저 또한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서 안 올라가서 답답해서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단단하게 700원 라인을 왜 지지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판단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 고래들의 움직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 고래들의 움직임 다시 한번 제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 SEC 건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건 보시죠. 말 그대로 SEC가 계속적으로 니플을 항소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니플이 또 한번 아픔을 겪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 최종 결과 발표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니플이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다. 기관한테 판매한 것만 증권성 여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했다. 근데 이 항소 내용에는 니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SEC가 이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는 부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플의 움직임에는 큰 제약이 없다라는 거. 미국 법원 쪽에서도 니플은 이제는 증권성 여부를 떠나서 해당되는 부분은 기관한테 판매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SEC가 이젠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라는 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노선을 바꿨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들은 친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SEC의 힘을 더욱더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SEC가 더 이상 리플을 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것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리플 코인은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했죠. SEC가 항소를 하든 말든 리플은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여기에서 부작용은 있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리플 빠르게 해당되는 부분에 합의하고 끝냈으면 좋긴 하겠지만 리플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대표로 해서 SEC와 싸우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틀려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 또한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을 더욱더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아쉬울 뿐이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변동성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9월 28일 날 났던 뉴스거든요. 리플의 원장 대규모 업그레이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어떤 영향을 있었을까? 업데이트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보시면 리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다. 또한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에 중점을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왜 기관용으로 선택했습니까?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의 1대1입니다. 그러면 1달러의 개념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기관용을 설계했다는 건 국제 무역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냈다. 이 업데이트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집중한다. 이건 뭐죠? IPO든 ETF든 또한 뭐가 있습니까? CBDC든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국제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고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 ETF는 펀드 시장의 상장입니다. 당연히 자금들이 더욱더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 두 가지 업데이트를 항소가 되든 안 되든 진행했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이제 리플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국에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의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커스터디 사업,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유하고 보관해주는 수탁 업체인 부분인 거고 은행과 같은 이자를 내려줄 수도 있고 대출을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현재 시장에 리플 코인이 가고 있는 스텝이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커스터디 사업 말로만 많이 들어보셨는데 얼만큼의 시장 규모를 자랑합니까? 자그마치 10조 달러입니다. 10조 달러에 전망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의 커스터디 시장 규모고 이 부분은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유럽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요. 한국 그리고 아시아까지도 계속적인 이슈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리플이 지금 그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시중 은행들은 이제 리플과 함께 리플 코인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코인 말 그대로 SEC 건 때문에 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고래들 또한 계속적인 매직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 두 번째로 SEC 또한 이제는 큰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리플한테는 더 이상 리플의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 더군다나 11월 5일 날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EC의 힘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인가 그 부분도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판단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리플 코인이 못 움직이고 있는 이유 또한 SEC 건 때문이 아니라 대외적인 이벤트 건을 만들어 가면서 고래들은 비중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투자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말씀드렸던 리플 코인의 모멘텀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모멘텀에 따라서도 우리의 투자 관점은 더욱더 크게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지 이 숲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를 먼저 넣어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죠.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먼저 무료로 넣어 드릴 거니까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 무조건 갖고 온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리플코인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해당되는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리플의 CEO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엔화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은 출시는 시간 문제다. 근데 우리는 미국 시장에 집중하겠다. 왜? 미국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CBDC를 개발할 것이냐, 정치판에서도 말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물론 무게감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얘네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할까, 아니면 CBDC를 개발할까, 줄다리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갑니다. 왜?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반영하고 있는 기축 통화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영향에 악영향을 준다 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용 안 하겠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니까 1대1 비율로 달러와의 움직임을 함께 한다 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리플 코인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집중적으로 개발성을 높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증권이 이제는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리플은 법원 판결로 반전을 가져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이 계획에 또 추가적으로 CBDC까지도 앞으로 시장에선 추가적인 관점들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죠. 자, 이 CBDC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이제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IPO 같은 경우는 SEC의 승인이 필요한 주식시장의 상장입니다. ETF 또한 SEC의 승인이 필요한 펀드 시장의 상장이죠. 이 두 가지는 왜 계속적으로 SEC가 항소함에 따라서 SEC에 ETF 신청을 안 하는 운영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역으로 더욱더 많은 운영사들이 리플 ETF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던 것 또한 SEC를 압박하는 요인이 충분할 거고 IPO 주식시장의 상장을 지금 당장은 안 하겠다라고 한 거는 SEC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반대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정권에 확실하게 잡혔을 때 SEC 위원장은 사임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에 따라 리플의 새로운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리플 코인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은 이 바닥 박스권에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 바닥을 다시 한번 돌파했을 때 최소한 리플 코인이 1,000원 라인을 돌파했을 때는 확실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추세가 바뀐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 또한 그 움직임에 그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부분을 따라서 매수와 매도 또한 보수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같이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코인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는 걸 먼저 추천해 드리겠고요. 저한테 문자를 넣어주신 분 또한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 또한 모두 다 무료니까 무료로 이용하시면서 함께 수익을 극대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